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8년째 유학 중인 16살 아는 채입니다. 저는 유학을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 같아요. 제일 큰 변화는 제일 쉬운 길을 선택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믿게 되고 더 넓은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고정관념 같은 생각 안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맨날 공부를 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학을 오고 나서는 선생님들의 서포트와 도움 아래서 이 스스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저도 자랑스럽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바로바로 먹을 수 있고 배달 음식이나 그런 행복이 돼주었던 음식들을 바로바로 먹을 수 있던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오고 나서는 이제 여기 없는 음식이나 그리운 음식점들과 소소한 행복이 돼주었던 편의점마저도 정말 그리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좁은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생각이 자주 들었다면 여기 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보게 되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영향력 있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같아서 좋은 변화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덜란드 후로닝언에 거주 중인 서용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로닝언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유학을 올 때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나왔다 보니까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많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유럽에 대한 로망도 있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유학을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제일 큰 이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오기 전에는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학을 와서 이런저런 실패들을 맛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쉽게 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늘 부모님 결정에 기대고 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 오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커진 것 같아요. 또한 이전에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나서서 도맡아 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돕는 것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다 보니까 한국 학생회 회장직을 맡아서 좀 더 나서서 일을 하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살 때는 밖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크게 신경을 쓸 일이 없었는데 이곳에 살다 보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미뤄왔던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면 더치어를 배운다든지 여행을 다니든지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다은입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저는 더 다양하고 넓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유학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네덜란드를 고른 이유는 영어를 잘하고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학 생활에 대한 로망이 사라졌어요. 유럽에 오기 전에는 유럽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 좋은 날에 자전거를 타고 좋은 카페에 가서 예쁘게 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캠퍼스 잔디에 앉아서 친구들과 하하호호 수다를 떨거나
그런 상상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와서 생활하다 보니 생각보다 공부가 너무 바쁜 거예요. 첫 학기는 그래서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왜냐면 강의 전에 읽어가야 할 책도 많았고 과제도 많았고 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요령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유럽 생활의 모든 그 로망을 이루고 살고 있진 않지만 가끔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 운동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 보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부모님께서 장을 봐오시기도 했고 마트를 뱅뱅 도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혼자 살게 되면서 마트를 가고 장을 보는 게 제 취미가 된 거예요. 일단 마트에 들어가면 풍기는 그 고소한 빵 냄새를 정말 좋아하고요. 매일 마트에 들리면서 토마토가 어디께 더 맛있는지 바나나가 어디가 더 싼지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 제가 만들어 먹어보고 싶은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유학 오기 전에는 영어로 말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영어로 말할 때마다 내 발음은 어떨지, 문법이 틀리진 않을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휩싸여서 항상 한국어로 정리한 다음에 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싶을 때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발표식, 토론식 수업이 많은 이 대학교에서 예전처럼 그냥 생각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서 아예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다가는 아예 태도 점수를 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또 제 영어 실력이나 내 발음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냥 이제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영어 실력 자체가 늘어서 좋다기보다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유학하기 전에는 항상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막상 저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자칫 심심하고 외로울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나 외국에서 한번 공부해봤어. 이 수준의 경험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이 유학 생활 자체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을 설정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보라스에서 교환학생을 진행하고 현재는 종강을 해서 한국에 온 권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학을 온 이유는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생애 첫 유럽 여행 이후로 저에게는 유럽이 너무나 새로운 대륙이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인권과 차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주류였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은 별로 없었어요.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더더욱 없었고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에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외면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평상시에 쓰는 짱깨, 짭새, 베트콩 이런 단어들도 차별적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유학 이후로 제가 생각하는 인권과 차별은 여행을 할 때마다 인종차별을 당하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나를 대하는 서양인들의 달갑지 않은 태도가 너무 서러워서 밤마다 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과연 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부터 이런 사소한
단어 속에서부터 차별을 없애고 사회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인데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굉장히 못했고 학교 입학 시험에서 치른 모의 토익에서 300점이라는 신발 사이즈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었어요. 이렇던 제가 교환학생을 위해서 겨우겨우 따낸 토익 성적으로 눈 떠보니까 스웨덴에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영어였지만 다양한 인종, 국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된 영화나 노래를 직접 이해하고 깊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언어가 한 개 더 생긴다는 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심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스스로가 외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했고 혼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인 2-3명 빼고 아무도 말 통하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혼자 살아냈다는 게 정말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공과금, 은행 업무까지 스스로 처리하다 보니 어딜 가든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독립심이 길러진 것 같아요. 유학은 정말 좋은 기회고 그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유학생분들을 응원하고 유학을 곧 하게 되실 분들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요즘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가 무섭고 두려워서 혼자 끙끙 앓았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질문을 한다고 누가 혼내거나 그러지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왔을 때 모르는 게 많은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한 만큼 실망감이 크기 마련인데 의외로 저는 한 번도 네덜란드에 온 것을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한 적이 없어요. 혼자 많은 시간을 견디고 또 많은 걸 해결해야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만큼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벌써 이게 느껴져서 그게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아직 저도 유학 생활에서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가올 그런 생활들이나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예비 유학생 여러분도 각자 유학을 통해 얻고 싶은 게 있을 텐데요. 그 목적과 목표에 맞게 유익한 유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유학을 하다 보면 행복한 일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만큼 눈물 흘릴 만한 슬픈 일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학 생활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무엇보다도 값지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행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고 그걸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스스로가 발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다시는 없을 기회라는 걸 알고 후회 없는 유학 생활 다들 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